뭐 더프도 풀고 강대엑스도 풀고 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 풀었던 사람들은 컨스턴트도 이거보단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만 해야 되는데 풀만 해야 되고 등급 컷을 들으면은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94였어 94고 2등급 컷이 90점이었던 시험지거든 그러니까는 3개 틀리면은 3등급으로 가는 시험지였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틀리지 말았어야 하는 시험지인데 뭐 지금 어려운 게 있었다라 하면 같이 또 정리해봐야지 정리하고 뭐 이번 9월 모의고사도 어떻게 얼마나 난이도 어렵게나 쉽게 나올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거에 연연히 하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자 여기 내가 12, 15, 20, 22, 27, 30 이렇게 써놨는데 질문 좀 해줘 확통 좀 많이 물어봐도 되고 우리 평소에 수원수투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확통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확통 좀 물어봐 종합적으로 다 물어봐 여기서 14, 15, 21 13번 30번 28번은 괜찮았어? 28번도 해볼까? 하나하나 같이 해볼게 29번 아직 다 못 풀었거나 아니면 좀 마무리 안 됐던 사람들 뭐 괜찮다 하면은 풀고 있어 13번 문제는 최근에 엄청 강조했던 거 거의 모든 평가원 시험에 다 나오고 있다 당연히 이번 9월 모의고사에도 가장 나오기 유력한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어 뭐였냐면은 얼마 전에 배웠던 거 정적분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배웠었거든 어떤 구간에서 정적분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그 0이 되는 경우 있지 그치? 그게 언제였냐?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양수 쪽이랑 음수 쪽의 넓이가 같을 때 정적분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0이 나온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 하나 더 뭐 있었지? 전형적으로 우리 많이 하는 거? 어떤 넓이를 잡았지? 기억으로 시작하는 넓이인데 공통 넓이. 공통 넓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었다고. 지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로도 안 떠오른다면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A는 2B라고 하는 이렇게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전형적인 문제네? 혹시 내가 풀었던 방식대로 풀 수 있는 건가? 그 생각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봐보도록 할게. 여기서 함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잡았을 거야. 여기도 이렇게 내려갔어. 그치?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만큼이 A고 여기가 이제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B의 2배가 A다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만큼이 2분의 A지. 이렇게가. 그치? 2분의 A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B의 넓이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이 부분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지금 K지. K인 거니까 정적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해버려. 0부터 K까지의 적분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이쪽 플러스 6이지. 플러스 6. DX는 0이다. 이게 계산하면 얼마나 쉬워. 그치? 13번 문제 4점짜리로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나오면 그냥 딱 풀고 넘어가야 돼. 이게 아직 적용이
되는 연습을 다 안 한 거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비슷한 문제 나온다 하면은 잘 맞춰봐. 신날 거 아니야. 윤찬 이해됐어? 응. 한 줄이잖아, 한 줄. 계산이. 14번으로 가볼게. 오늘 작년 9월 거 지금 풀고 있잖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재작년 9월 거랑 평점 같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재작년 9월 거는 좀 다음에 꼭 풀어줘. 그리고 수능 문제도 작년, 재작년 거 둘 다 줄 테니까 다 해보기로 해서 약간 이제까지 이것저것 많이 먹었잖아. 그럼 이제 한번 입가심 하는 거야. 평가 문제로. 그치? 본질로 돌아가서 한번 할 테니까 이렇게 다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 이 14번 문제 보면은 이의 x승이랑 로그 2의 x는 당연히 역함수 관계라는 건 잡고 시작할 수 있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네, 이쪽도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잡혀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원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잡아서 여기 대해서 원을 그려보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치? y는 x 위에 있게끔 해서 그래프를 한번 원을 그려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원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를 AN이라고 둔 거야. AN 요 좌표. 그 다음에 여기를 BN이라고 뒀어. BN 하고 이렇게 내렸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제는 틀렸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고양이 노트에 이런 걸 먼저 적어 놓겠어. 어떤 기하적인 특성이랑 그 다음에 좌표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너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표시해보고 좌표를 이용해서 다시 기하적인 표시를 해보고 이런 것들. 그치?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기하적인 특성을 많이 줬잖아. 기울기 3이다. 그다음에 여기 길이 n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줬다를 하면은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은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좌표를 설정했으면 이거를 뭐 하냐면은 대입을 하는 거.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뭐 연립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를 하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딱 그냥 전형적인 공식처럼 생각을 미리 해놔야지.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심은 이거부터 해야 돼. 당연히 기출에서 계속 이걸 묻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먼저 기하적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기하적인 관계를 파악해보면 여기 n루트 10이야. n루트 10 이렇게 n루트 10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기울기 3이래. 그러면 1대 3이거든? 그치? 1대 3인 건데 마침 루트 10인 거니까 요 길이는 n이고 여기 길이는 지금 3n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n 3n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면 이 상황에서 얘에 대해서 좌표를 잡아봐. 좌표를 잡아보는데 여기 an을 알파, 베타 이렇게 봐보자. 봐보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 못 풀어. 그치? 근데 알파, 베타인데 요 BN 좌표가 알파 빼기 N, 베타 빼기 3N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할 수 있다를 하면은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치? 문자를 무작정 많이 두는 게 아니라 이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줄여놔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치? 그리고 이 지수함수에 어떤 좌표들을 대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너희 계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면은 같은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있지. 이런 점들. 이 두 개 넣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연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 같은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자. 대입을 하면은 요거 지금 y는 2x승이거든. 여기다 대입하면은 베타는 2알파승이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더 하나 써보면 베타 빼기 3에는요. 베타 빼기 3에는 그 다음에 2의 알파 마이너스 n승이다.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이 돼. 알파, 베타, n 문자 3개인데 뭘 삭제하는 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면 거기서는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를 봐보는 거야. 문제에서 묻는 게 로그 2x랑 1이 만나는 점 중에 큰 쪽을 xn으로 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여기에 x좌표를 얘기한 거야. 맞지? 근데 요거 요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 함수니까 여기는 베타 콤마 알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주인공은 너 베타였던 거야. 베타가 주인공. 그 얘기는 알파를 지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연립을 해볼까 하면서 이 알파승을 그냥 지우는 형태로 계산을 해버린다라 하면은 너희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왜 하필이면 알파를 지웠지? 약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전에 근거를 얘기해 준 거야. 구해야 되는 게 베타인 거니까 베타를 남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이 베타 자리에다 이 알파승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계산이 좀 곤란해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를 이렇게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이 식은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베타 빼기 3에는 그 다음에 2의 알파승이 베타인 거죠. 베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이다. 이렇게 써야 베타에 대한 식이 쉽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 넘겨 베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 좌변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하면 우변으로 넘기면 베타에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승은 3n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베타라고 하는 거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승분의 3n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x1, x2, x3인 거니까 1, 2, 3만 다 대입을 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6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8분의 1분의 9 이런 형태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15번 문제는 오늘 평정에서 설명할 거랑 되게 관계가 깊은데 내가 이따가 평정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할게. 근데 뭘 설명할 거냐면은 항등식이 나오잖아? 항등식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있거든? 그건 이제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크게 4개는 뭐냐면은 미분 그 다음에 적분 그리고 수치 대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 비교. 왜 수학 실력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어. 뭘 외우고 있으면 항등식을 봤을 때 미분, 적분,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놓고 식을 봤을 때 미분을 해야 되나 적분을 해야 되나 이런 거 판단하는 연습이 이따 할 거거든. 할 거니까 일단 요 4개 플러스 알파가 있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15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그치? 15번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 1부터 x까지에 대해서 t, ft, dt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x까지에 대해서 t, gt의 dt는 3x의 4승 플러스 8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지금 적분꼴이 보이는 건 아니지? 뭐 해보냐면은 수치 대입해보고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수치 대입해보면 x에다 마이너스 1이랑 1을 대입해보면 0인인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의 tgt 그치? tgt는 얘는 3 플러스 8 마이너스 3인 거니까 8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xr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여기 0인 거니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tft dt 하면 이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치? 이 식 구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tft dt는 8이다. 이렇게 써주고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보자. 그치? 수치 대입 아직 안 끝났고 여기 수치 대입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냐면 미분을 하는 거. 미분을 하는 거 이유는 이거 또 이따 평정에서 바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식을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 지어지는 꼴들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식을 이 인테그랄을 없애면서 뭔가 깔끔하게 식이 정리되는 형태일 때 미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무작정 한다 하지 말고 이걸 미분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해야 돼. x 곱하기 gx는 12x의 3승 플러스 24x 제곱 빼기 6x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x가 0이 아닐 때는 x로 나눠버릴 수 있겠지? fx 플러스 gx는 하고 12x 제곱에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여기 나 조건에 fx는 x 곱하기 g'x라는 조건이 있었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 fx에다가 x 곱하기 g'x를 이렇게 대입을 해봐. 이렇게. 그치? 그럼 오늘 내가 엄청 강조할 건데 이 부분 지어도 되겠지? 뭘 강조할 거냐면은 미분할지 적분할지를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 이 적분을 할 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곱의 미분 꼴이 보여야 돼. 이 곱의 미분 꼴. 곱의 미분 꼴이 보면은 적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를 한번 바로 들어볼게. f'x 플러스 fx다. 이게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다 하면은 요거는 곱의 미분 꼴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 x 곱하기 fx를 통째로 이렇게 미분을 해버리면 얘가 나오는 꼴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봐봐. x 곱하기 g'(x) 더하기 gx. 그치? 그럼 이거는 x 곱하기 gx로 적분을 하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아니면 이런 형태도 있어. 또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형태. fx에 곱하기 g'x에 플러스 f'x의 gx.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이거는 그럼 뭐의 미분일까? f 곱하기 g의 미분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요게 전형적으로 적분을 하는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이 미적분에서는 몫의 미분 같은 게 있어. 근데 수트에서 나오면 반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곱의 미분꼴을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x g'x 더하기 gx인 거니까 x 곱하기 gx에 그냥 적분을 바로 해버릴게요. 이렇게 적분했으면 이쪽은 x 6x에 4x의 3승이지 4x의 3승 하고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c 요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렇지? 근데 좌변에 0 대입했을 때랑 우변에 0 대입했을 때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식값은 0으로 바뀐다.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양변을 또 역시 x로 나눠버리면 gx라고 하는 거는 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정답은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d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72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겠어. 세훈아 안돼.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정리해주는 거 한번 잘 봐봐. 요거 수치 대입. 그치? 그 다음에 요거 미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여기 적분도 있었어. 이 적분. 그러니까 개수 비교 빼놓고는 지금 다 쓰인 거야. 3개 다. 3번, 1번, 2번 지금 다 쓰인 거잖아. 그치? 이거를
도구를 잘 알아놓으면 항등식에 대한 자신감이 더 뿜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서 정리를 한번 해봐. 그치? 21번으로 가볼게요. 이십 번은 괜찮았어? 됐어? 20번? 21번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21번 문제를 맞고 떠나고를 떠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확실하게 오늘 알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2분의 fk 플러스 2 빼기 fk, 그 다음에 이쪽은 4k 제곱에 플러스 14k, 이렇게 지금 식이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질문 한번 해볼게. 이거랑 이거 위에 거랑 밑에 거 중에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뭐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 밑에 거 위에 거? 이게 등호가 훨씬 중요해. 등호를 먼저 보고 나중에 얘를 지금 본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왜냐면은 등호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야. 같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 그치? 크다는 훨씬 많이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는이 되는 상황이 있나? 이걸 관찰하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돼. 그치? 뭐 대표적으로 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등호를 봐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관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럼 보면은 여기 등호가 두 개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두 등호가 반짝반짝 나를 해결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k-8이랑 혹시 4k제곱 플러스 14k랑 같은 지점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혹시야, 혹시. 아닐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 여기 뭐 1이고 여기 3이어도 다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등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하신 분들이 혹시 같은 상황도 넣어놨나? 이 생각을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실제로 같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런 지점이 있는지 보면 4k제곱에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0인 거고 양변 4로 나눠버리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kk에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놓고 나면은 k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각각 대입해 봤을 때 이 양쪽의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함수 값이. 한번 만들어 보면 k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애 있고 이쪽이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 맞지? 은희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지. 이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하는 단계에서 그냥 뭘 해버리면 되냐면은 여기다 원래식을 써봐. 2분의 하고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f1 빼기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모 부분은 2분의 하고 위에다가 이제 뭐 쓰냐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f0에 그 다음에 빼기 f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계산 결과를 봐봐. 계산 결과 보면 f1
빼기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F0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는 또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 둘이 연립하면은 풀릴까 안 풀릴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fx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fx는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어.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해봐. 지금 문제에서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문자가 3개거든? 그치? 근데 등식이 2개야. 그럼 이거는 문자를 2개밖에 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치? 하나 모자란다고, 식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문제는 그냥 답이 나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봐봐. F'3을 물어봤지. 그치? 그 얘기는 이 C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그냥 풀린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1 마이너스를 대입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근데 서로 빼면 C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C가 없어지고, 여기도 빼면 그냥 C가 없어져. 그치? 함수값의 차이를 구했을 때 C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상태니까, 여기 A랑 B에 대한 식, A랑 B에 대한 식, 2개 연립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리아, 이거 이해됐어? 어이, 그러게. 고마워. 여기도 24네.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돼야 되겠지? 28, 29, 30번 보고, 그 다음에 다들 22번을 안 풀었나? 응. 풀어봤어, 22번? 응. 괜찮아? 22번? 됐어? 맞았어? 어이구. 22번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 설명해 줄게. 일단 28, 29, 30번 먼저 보고, 이 중에서 쉬었던 거부터 먼저 봐보기로 하자. 29번을 먼저 봐볼게. 29번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16,200번 시행을 했는데 5,700번 이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왜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엄청 강조했던 건데, 뭐였냐면은, 원래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지금 16,200번 시행에 확률이 4 이하를 기준으로 잡자. 4 이하가 3분의 2고 5 이상이 3분의 1이잖아. 그치? 3분의 2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간다를 하면은 5,700번 이하라고 했을 때 원래 이렇게 계산해야 돼. 내가 써주는 거를 봐야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가 않아. 만약 이런 문제 헷갈린다면은, 원래는 우리 이게 정식 풀이라고. 16,200에 C0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 0승에 3분의 1에 16,200승 이렇게 하고, 플러스 16,200에 C1 3분의 2에 1승에 3분의 1에 16,119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은 16,200에 C 5,700번 하고 3분의 2에 5,700승에 3분의 1에 16,200 빼기 5,700 1,500인가? 이렇게. 이거 컴퓨터를 돌려도 욕하겠다.
주인님 이러지 마세요. 약간 좀 사물들이랑 대화를 하는 입장인데 화내. 이거 컴퓨터한테 해달라고 해도 화낸다고. 그치?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풀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항분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횟수가 많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n 곱하기 p가 이제 50 이하이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냥 문제 나온 거는 성립하지 않을 때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특히 이렇게 정규분포표가 나왔을 때, 표준 정규분포표가 나왔을 때,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 거냐면은 n하고 여기 16,200에다 3분의 1을 그대로 곱해봐야 되겠지. 곱해보면 1800. 그치? 그 다음에 1800에다 다시 3분의 1을 곱해. 그러면 3600. 60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n 0, 1의 제곱으로 바꾸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지금 라인을 밟아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서현이 괜찮아? 피곤해? 커피야? 물이야? 커피? 근데 이제 만약에 표본을 뭐 100개 뽑는다 뭐 이런 게 있지. 그치?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 밑으로 가서 한번 이렇게 거치는 거야. n분의 시그마 제곱 한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문제랑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루트를 정리를 해줬었잖아. 길을 이렇게 밟아가야 된다. 그치? 이 문제는 요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따라서 요 상황 이제 파악됐으니까 바로 정답을 계산해보자. 쉬운 문제인데 일부러 엄청 차근차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이 상황을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들을 적용해 보려고 해야지. 이 3분의 2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둬봐. 3분의 2가 나오는 요 x 4 이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두자. x라고 둔다면은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1 곱하기 x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거꾸로 16,200번에서 x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 횟수인 거니까 이렇게. 그치? 이게 뭐보다 5,7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x에다 플러스 x니까 2x 2x지? 그 다음에 16,200 넘겨버리면 5,700이랑 더해.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x는 19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아직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이 부분 하고 있는 거. 요거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표준화를 해야 되겠지. 표준화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 구한다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지. g로 바꾼다고 하면은 g는 1950이 평균이 1950에서 평균이 1800이었던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이 값은 2분의 5가 나올 거야. 이게 2분의 5가 나온 거니까 따라서 2.5보다 작거나 같아요, 확률. 그러면 0.5에다 494 더면 되겠지. 0.494. 그치? 그래서 0.994인 거니까 994가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쓰면 돼. 28번보다 30번이 더 쉬웠던 것 같다. 30번 한번 해볼게.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가적권과 나적권을 보면서 먼저 전체적인 풀이에 대한 큰 틀을 잡아가면서 정리를 해봐야 돼. 0 이상, 그 다음 2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A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냥 각각 세볼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겠지. 몇 개 안 되니까. 그치?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에서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이렇게 했어. B의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2 이상이다?
여사건으로 처리해볼까? 지금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치? 둘 다 여사건으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하나는 0, 1, 2로 중심을 잡고 한쪽은 B가 2 이상이라 했으면 이거는 여사건으로 방향을 잡아보겠다. 전략을 세워서 시작을 해보는 거야. 이건 여사건을 처리하고 여기는 0, 1, 2 나눠서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큰 틀을 잡았어. 그러면 첫 번째로 A 값이 0일 때부터 계산해보자. A가 0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공의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 맞지? 그럼 BC 입장에서는 얘 나머지 4개, 8개의 공을 나눠서 받아야 되거든? 그치? 근데 요 중복조합으로 처리하면 되지? 2H4 곱하기 2H3 이렇게. 흰 공, 검은 공 각각. 흰 공, 검은 공 각각을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야. 맞지? 얘는 OC 산 거니까 25야. OC4의 제곱은 25. 근데 이 여사건 처리를 해보자. 여사건 처리를 해본다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 나조건에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하면은 B가 받는 공이 0개이거나 아니면 1개일 때를 이제 뺀다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B가 받는 공이 하나도 없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C 쪽에 전부 다 몰빵이 되는 거니까 얘는 1개밖에 없어. 한 가지 경우. 맞지? B가 받는 공이 1개일 때는 이거는 B가 받는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개. 이렇게. 그치? 그럼 다 나왔네. 이렇게 더하면은 이게 지금 여사건으로 빼야 될 값인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이거는 25 빼기 3으로 쓰면 돼. 25 빼기 3 하면 2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값이 1일 때 또 한번 해봐. A 값이 1을 하면은 그때는 BC에다가 줘야 되는데 여기 난 이런 걸 좀 꼭 좀 써놨으면 좋겠어. 뭘 강력하게 권해주냐면은 내가 제일 중요해. 오늘 확통 배운 거 중. 곱하기 2를 써줘. 곱하기 2. 왜냐면은 A가 하나 받았다 그랬을 때 이게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만 잔뜩 계산하고 나서 끝나잖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얘 주관식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 객관식이면 문제가 답이 없으면 뭐가 틀렸나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거든? 근데 30번 문제는 풀고도 불안해. 이게 나 맞았다는 생각 들었는데 채점 해보고 나면 틀렸어. 왜 틀렸지? 하고 보면 곱하기 1을 안 했어요.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거 써놓고 시작을 하기. 그치? 이걸 좀 주의를 해줘. 흰 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표현을 하냐면은 고정했다를 생각을 하는 거야. 확률을 한쪽으로 고정하고 곱하기 1을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흰 공 하나 빠졌으니까 3개 중에 2명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2H3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2H4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계산은 4C3에다가 곱하기 6, 5C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얘도 역시 이거 똑같아. 나조건 그대로 반영해야 되거든? B가 받는 공이 0개일 때랑 1개일 때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계산은 마무리하면은 여기는 20 빼기 3 해서 17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A가 2일 때. 지금 끄덕끄덕한 사람들 다 틀렸어. 나 틀렸잖아. 못 틀렸어. 곱하기 안 했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왜 끄덕끄덕해. 중요하다고 곱하기 2 해서 34가 나온다. 이렇게. A가 2일 때는 이건 조금 고민이 된다. 왜냐면은 얘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럼 거기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개로 분리해보는 거야. 만약에 색이 같은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이것도 역시 고정을 시켜놔. 흰 공으로 픽스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여기도 곱하기 이렇게 써놓으란 얘기야. 곱하기 지금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BC에 대해서 나눠주는 걸 봐보면 여기는 흰 공에서 지금 두 개를 뽑아버린 거니까 EH2지. EH2 곱하기 EH4 이렇게 연결이 되고 얘는 이제 3C2 곱하기 5C4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3C2 곱하기 5C4 그치? 그래서 15가 나온다. 여기도 역시 15 빼기 3을 해줘야 되겠지? 15 빼기 3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24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치? (22) 34 24 이렇게 지금 3개 나올. 응? 그것도 해야 돼 지금. 맞아. 잘 얘기했어. 색이 다른 경우도 마무리해보면 색이 이쪽에다 쓸까? 색이 다른 경우면 그건 어쨌든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냥 뽑아간 거니까 여긴 곱하기 2 할 건 없고 BC에다가 분배를 해주는데 EH3 곱하기 EH3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16인 거고 이것도 역시 16 빼기 3을 하면은 13 이렇게 나오니까 정답은 연두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4개를 더하면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93이 나오면 돼. 93. 잠깐 쉬었다가 28번 하고 평정 진도 나가도록 할게 오늘. 28번 마무리 안 됐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봐.
2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28번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럼 같이 고민을 해볼게. 1, 2, 3, 4에서 1, 2, 3, 4로 지금 가는 상황이야. 1, 2, 3, 4에서 1, 2, 3, 4에서 1, 2, 3, 4로 이렇게 가는 상황. 그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F4가 짝수일 확률? 조건부 확률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그치? 특별한 상황에서. 근데 여기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A가 B의 약수 일 때는 FA도 FB의 약수가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 예시를 들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한꺼번에 안 풀리니까 차근차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봐. 뭐 어디서부터 생각했냐면은 이 x가 1, 2, 3, 4거든? 그치?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있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있어. a가 b의 약수다 했는데 반드시 1 있지. 1은 전부 다 약수야. 2, 3, 4의 약수라고 볼 수 있지. 1은 2, 3, 4의 약수라고. 얘는 2, 3, 4의 다 약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F1은 F2, F3, 그다음 F4의 약수라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 약수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F1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F1이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그냥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F1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이렇게 좀 출발을 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게. 1, 2, 3, 4, 1, 2, 3, 4인데 일단 이렇게 써볼까? F1이 1인 경우부터 따져보자. 이게 1, 2, 3, 4 해놓고 1, 2, 3, 4. 근데 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한 거야. F1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따져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F2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치. 여기서 F2가 F4의 약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B 사이의 관계를 보면 F2가 F4의 약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순서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잡아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F2, F4를 하나하나 잡는데 이게 엄청 많지? 1, 1. 그 다음에 1, 2. 요거는 여기 대응이 된 치역을 의미하는 거야. 대응이 된 치역. 대응이 된 치역인데 요거 헷갈리면 이렇게 써줄게. F2랑 F4를 기준으로 해서 요 순서상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는 거야. F2, F4의 순서상. 이거 잡는다 하면은 여기 처음에 1, 1. 그치? 그 다음에 1, 2도 있을 거고 1, 2. 1, 3도 있을 거고 1, 4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는지 생각해보면 2, 2도 있을 거란 말이야. 2, 2. 그 다음에 여기는 2, 4가 있을 거고 그리고 3, 3도 있겠지? 3, 6은 없어. 4, 4도 있다. 이렇게 지금 다 잡아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8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8개. 그치? 근데 우리 지금 아직 안 한 게 있네. F1은 1로 확정 지었어. F2랑 F 사이의 순서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F3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F3은 무조건 3? 4? 세 사람 다 답이 달랐는데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답이었어. 여기 이거 이면이란 말이 중요해. A가 B의 약수 이면이라고 됐거든. 이렇게? (3은) 뭐의 약수인가 생각해보면 지금 딱히 걸리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B가
F3은 아무 곳이나 다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F3 아무 곳이나. 그치? 윤찬이 그만 이해돼? 3이 1의 약수이면 3의 2의 약수이면 이거 지금 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 3이 3의 약수이면 이건 말이 되는데 그 F3은 F3의 약수이다.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F3은 아무 곳이나 다 되는 거니까 F3은 모두 곧 다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8 곱하기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건 4군데 다 돼. 8 곱하기 4 해서 32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따져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면 되게 좋거든? 뭘 해놓냐면은 미리 조건부 확률의 상황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얘가 나중에 이제 틀릴 가능성이 줄어들어. 분모가 있다? 분모 있으면 밑에 들어가는 게 지금 32인 거야. 32 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위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F4가 짝수일 때 그랬잖아. F4가 짝수일 때만 골라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치? 5개인데 그럼 5개에다가 곱하기 4를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위에는 20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20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잡아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미리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가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F1이 1인 경우 했으니까 F1이 2인 경우도 따져봐. F1이 2인 경우 이렇게 간다라면은 이때는 1, 2, 3, 4 여기서 그다음 1, 2, 3, 4 이렇게 잡혔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에서 1이 2로 갈 때 이렇게 연결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F2, F3, F4는 모두 뭐의 배수야? 2의 배수란 말이야. 그치? F2, F3, F4는 2의 배수란 말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는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F2가 F4의 약수인 경우를 따져보는 거야. 약수인 경우를 이제 따져본다 이렇게 생각해. 인 경우. 이렇게 좀 따져보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얘에 대해서도 순서상을 만들어 보면 F2랑 F4가 있어. 얘에 대해서 만들었을 때 여기는 2, 왜냐 아까 전부 다 2의 배수라는 얘기 했었지? 그건 유지가 돼야 돼. 2, 그 다음에 2, 4 그리고 4, 4 이렇게 세 개의 순서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말 계속 연결시켜보면 F3도 2의 배수여야 돼. F3도 2의 배수. 2의 배수. 그치?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하고 있지? F1이 2기 때문에 그래. F1 2잖아. 그치? F1이 2니까 전부 다 2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얘는 2랑 4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따라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전체 4개인데 4개, 3개지? 3개고 곱하기 2 하니까는 6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밑에 분모에 6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짝수가 있는 경우를 봤더니 이 3개가 다 짝수야. 2, 4, 4가 다 짝수지. 짝수인 거니까 이 경우에는 플러스 6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세 번째, F1이 3인 경우는 F2, F3, F4가 다 3의 배수여야 돼. 근데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끝이야. 1밖에 안 나와. 근데 F4도 3인 거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여기는 1인데 위에다가 0을 써줘야 돼. 이렇게. F4가 짝수가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계산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F1이 4인 경우는 전부 다 4의 배수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인데 이때는 F4가 4 짝수인 거니까 플러스 1을 하고 여기도 플러스 1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돼. 그냥 막 푼다가 아니라 FE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했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조건부 확률 구할 때 다 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갔냐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계산을 중간에 하면서 계산을 하느냐, 다 해놓고 나서 계산하느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구조를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수능은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왔어. 작년 수능. 그러니까 수원스투가 지금 뭐 훨씬 고민인 상황이 맞긴 한데, 그래도 확통도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다음 시간엔 재작년 9월달 모의고사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할게. 평정으로 가볼까? 평정에 162쪽으로 가면. 없다고 그랬었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윗끝과 아랫끝을 같게 만드는 값 대입하고 미분하는 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 그치?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꼴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X-T 그 다음에 FT dt 요 꼴. 근데 요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0부터 x까지에 만약에 t-2 절대값 dt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지? 바로 그릴 수 있어? 잠깐만 한번 그려.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근데 요거부터 한번 물어볼게. 이거 문제를 풀어보라 하기 전에 f'x는 어떻게 구해? 도함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도함수? 그치, 여기 그대로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때 설명했던 거였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x 곱하기 x-2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0과 2가 있으면 얘에 대해서 이쪽이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증가, 이렇게 되는 함수인 건데, 이 부분이 절대값이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 있잖아. 이 감소 구간이 그대로 연속이 되면서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따라 붙어야 되니까 함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연속이 되게끔 그래프 그려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여기다 0 대입한 거였지? F에 0은 0인 거니까 여기 0이지? 0에서의 x축을 이렇게 그어주면 돼. 그래서 그래프가 짠, 짠, 짠 이렇게 된다 라고 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 돼. 그치? 근데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에서 왜 이거를 이제 다시 복습을 하느냐, 이 함수 형태는 이 t자리에다 x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안 돼. 왜냐면은 x값에 따라서 계속 안에 있는 함수가 바뀌어. x 마이너스
t인데 여기 x가 1, 2, 3, 4 이렇게 달라진다면 여기 안에 있는 게 계속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입을 해서 미분을 할 때 그냥 대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말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은 변수가 적분 변수가 t였는데 아닌 애가 지금 x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변수 분리를 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다. 고2 때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면 x 곱하기 a에서 x까지의 ft dt 하고,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a부터 x까지의 tft dt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걸 만약에 뭐 fx다 라고 하면 안 되고 gx를 해보자. gx를 하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고의미법 써야 되지? 앞에 거 먼저 미분. a부터 x까지의 ft dt. 네, 플러스하고 x 쓴 다음에 fx 쓰고, 마이너스 xfx를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지. 뭐 g'x는 a부터 x까지의 ft dt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알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164쪽에 있는 내용 한번 잠깐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그 첫 번째 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까지 있던 내용이 내가 지금 설명한 거거든. x에 대해 미분한다고 하면 피적분함수에 x 빼기 t가 있기 때문에 피적분함수도 x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t 대신에 x를 대입한 결과를 통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0부터 x까지 돼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 한번 봐봐. x 빼기 t에 ft dt가 있는데, 이게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x 3승일까?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이런 걸로 데이터 해볼게. cx 하지 말고 x를 하자. 이렇게 데이터 해볼게. 그러면은 이 함수를 미분하면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보면 되지? 여기 a가 0으로만 바뀐 거니까 이 식 그대로 써보면 여기 미분했을 때 0부터 x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ftdt가 이렇게 나온 거지. ftdt. 그러니까 여기 우변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여기다가 0 대입해 보잖아? 0 대입하면 요거 gx라 해볼게. gx 했을 때 g에다 0 대입하면 g0은 0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이렇게. 그치? 근데 g'x에도 이게 g'x거든? 여기다 0 대입하면 이 부분 0이지. 그치? 근데 여기는 0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 이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낸 거다, 이렇게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얘 GA도 0이고 G0도 0이지? G'0도 0이야. G'0도 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G0도 0이고 G'0도 0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X제곱을 그대로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런 오류가 좀 난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해보면 되겠어. 그치? 165쪽에 최악의 문제 한번 잠깐 점검해 볼게.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57번 문제 조금 더 풀어보자.
잘하는지 한번 옆에 가서 볼게. 이거 둘이 찌워지잖아. 둘이. 응. 그래. 잘했어. 임찬이 연습장을 줄까? 네. 예제 2번도 됐어? 8x 나와야 되는데. 세윤이 괜찮아? 예제 2번 버벅거리는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이 변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잘 연결시켜 봐야 돼. t 곱하기 그 다음에 fx에 빼기 ft dt는 x 4승이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fx에 0부터 x까지의 t dt인 거야. 그치? 적분 변수랑 무관한 애는 앞으로 꺼내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빼기하고 뒤에 부분은 0에서 x까지의 t, ft, dt다. 이렇게 좀 써줘. 그럼 이거 이제 미분하면 여기 고배미분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요렇게. 그치? 고배미분법 처리되는 거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써.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하면 이건 그냥 x다. 곱하기 x. 빼기 여기 x 곱하기 fx는 4x 3승 이렇게 된 거니까 둘이 지금 이렇게 지어지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계산 결과도 나와 있지? 0부터 x까지 이거 2분의 1 t제곱이잖아. 2분의 1 t제곱에 0과 x를 이렇게 대입한다 생각하면은 2분의 1 x제곱이라고. 맞지? 그래서 f'(x)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은 4x 3승이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제 정답이 되겠다. x가 0이 아닐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8x 그래서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57번, 58번 유형이 좀 중요해. 57번, 58번 보는데 조금 잘 생각을 하려고 해봐. 여기 59번 봐봐. 59번이 오히려 쉽거든? 59번 2022학년도 6월달 20번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 나오냐? 진짜 20번급에서 잘 나와. 21, 22 바로 앞에 페이지 있지. 20번 문제. 거기서 이제 인테그랄 들어가 있는 이 도함수를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57번 문제 같은 거 하나 풀 수 있으면 자신감이 뿜뿜 생기거든? 못 푼다 해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미분 잘해봐. 미분 해놓고 나서 뭐 분석을 해야지. 이 x는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이 말이 중요해. x는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57번 먼저 해보려는 건데. 미분 한번 해볼게. 일단 미분 잘했는지 봐봐. 얘는 먼저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fx에 2에서부터 x까지에 그냥 1dt인 거야. 그치? 빼기 하고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의 ft dt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여기 한번 식 먼저 고쳐놓을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1 적분하면 t지. t에다 x랑 2를 한 번씩 대입하는 거니까 x-2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g'x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 먼저 미분 f'x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둬 플러스 fx 쓰고 여기 x-2 미분하면 그냥 1이란 말이야. 빼기 여기 fx지. 둘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g'x는 f'x 곱하기 x-2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근데 0에서만 극값을 가진다 그랬잖아.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 일단 0에서의 극값이 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한 게 0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값이 생기면 안 된다요. 그 둘 다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보면 0 한번 대입 먼저 해보자. 0 대입했을 때 G'0은 F'0 곱하기 마이너스인 건데 당연히 여기서 F'0은 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F'0은 0. 그치? 찾았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G'X가 이것만 봐봐. 그러니까 여기 아직 도함수 분석하는 연습이 조금 덜 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 돼야 돼.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치? F'X가 X-2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인 지점에서 부호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2인 지점 내에서도 극값을 가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F'X가 X-2를 세모계? 홀수기야, 짝수기야? 홀수기 가져야 돼. 그치? 홀수기 곱하기 한 개 하면 짝수기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 접한다라고 볼 수 있지. 그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 거. 그치?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짝수개면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홀수개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이 홀수개가 되는 거야. 너 홀이네. 근데 어차피 F'X는 2참수거든? fx가 3참수니까? 그럼 얘 x-2 하나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숫자에서 배운 것 중에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는 꼭 고양이 노트에다 좀 복습해놔. 이런 것들을. 고양이 노트 살아있지? 집에서 계속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고양이? 좀 맛있는 거 좀 줘. 이런 거 맛있는 거 자꾸 주라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F'X라고 하는 거는 X-2를 확실하게 하나 인수로 가진다. 근데 아까 이거 F' 0도 0이었거든? 그치? 그럼 이거 확정이 돼. 이렇게 좀 써주면 되지. 그치? 오, 재밌다. 퍼즐 같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개수를 3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를 미분한 거거든. 그치? 그럼 F'X는 3 곱하기 X-2 곱하기 X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G'X 뭔지 만들어보면 G'X라고 하는 거는 F'X에다 X-2 곱한 거니까 3 곱하기 X-2에 제곱하고 X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그러면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여기 0에서 통과하고 2에서 지금 접했단 말이야. 진짜 맞네. 0에서만 부호 변화가 생겼네. 이제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계산 잘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다. 정답은 요거 전개한 다음에 그냥 적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G0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거기 적분상수 뭔지 알아야 되잖아. 적분상수는 여기 있어. 여기서 G2는 0이라는 조건 아직 안 썼거든? 그치? 미분 한번 했으면 이 함수값도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둘 다 확인을 해서 정답을 찾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봐야 돼. 59번을 좀 해볼게. 58번은 좀 해보고 잘 안 되면 요거는 우리 좀 반복하면서 고쳐보도록 하자. 59번 문제가 더 쉬워, 58번보다. 59번 평가 문제인데, 분명히 이제 이쯤 되면 풀었을 문제거든? 그리고 딱 봤을 때, 기억나는 문제다! 라고 하면 좋은데, 안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오늘 배웠던 거 적용을 해봐. 적용해보고 내가 바로 확인해볼게. 20번 문제인데 이렇게 쉽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4점짜리 20번 문제인데 나 할 수 있네? 이렇게. 이 빨간색 평정책도 내가 오답을 계속 만들어 줄 테니까 반복을 많이 해봐. 지금 77일 정도 남았나? 77일, 78일? 충분히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뭐 깊이 있는 문제 막 30번, 22번 이렇게 맞추자라기보다도 이런 기출들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조금 더 해놓으면 그럼 너희 잘할 수 있어. 원하는 등급대 받기 위해서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자. 59번 문제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줄게. 지금 이제 복잡하게 식으로 써서 계산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쳐보면 돼. x 3승 빼기 그 다음에 12x 제곱 플러스 45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미분을 해봤을 거야. 미분을 하면은 3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3에 x 빼기 5로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 일단 도함수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3, 5.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 설명했던 내용 뭐였냐면은
반드시 도함수를 한꺼번에 다 볼 필요가 없다. 도함수가 곱의 형태로 됐을 땐 분리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gx의 형태를 한번 봐봐. g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x 빼기 그 다음에 ft에 곱하기 ft의 4승 dt. 일단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 t랑 무관한 변수 앞으로 꺼내. fx 꺼내. 그 다음에 a부터 x까지. 그리고 ft의 4승은 그대로 쓰면 되겠지. ft의 4승 dt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뒤에 부분은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의 5승인 거야. ft의 5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는 거지. dt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하고 나면 g'x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때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fx의 4승으로 바뀌는 거 보이지? 맞지? fx의 4승인 거니까 곱하면은 5승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미분하면 얘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t 자리에 x 대입하는 거 다 배운 거잖아. fx의 5승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알 수 있다. 둘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치? 근데 내가 좀 전에 했던 말을 기억을 해. 뭐냐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f'x의 부호변화 따로 보고 이 함수의 부호변화를 따로 본다. 이걸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ft의 4승이라고 하는 거는 3차함수거든? 3차함수를 4제곱한 거야. 근데 3차함수가 아니라서 상관없어. ft의 4승 이거 이렇게 꺼내서 한번 봐보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번 꺼내볼게. ft의 4승 dt를 내가 hx를 이렇게 정해볼게. 그 h'x는 뭐가 되지? fx의 4승이 되지. 그치? 이 함수의 특징은 뭐야? 이렇게 돼 있으면 fx의 4승이다. 특징이 뭐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치? 도함수가 만들었잖아. 도함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증감수라는 얘기라고. 증감수. 뭐가 증감수냐면은 여기 요 부분이 통째로 증감수라고 하는 거를 보자마자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증감수도. 왜냐?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감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아놓는 거. 맞지?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딱 한 군데만 이렇게 통과한 거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여기 x축과 만나는 점 뭐지? 안 돼. 대답해야 돼. 뭐야? 여기 A야, A. 일단 이거 물어본 거였어. A 대입하면 0되잖아. 그치? 여기 A라고. 근데 지금 서윤이 잘 얘기했네. 이게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 갖다 붙이면 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요 지점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A인 거야.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은 부호 변화를 한번 확인해 봐.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우리 연습했던 거거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이렇게 봐보면 은희 잘 따라오고 있지? 괜찮아? 응. 여기 지금 플러스야. 이렇게. 그럼 둘이 곱해 마이너스, 둘이 곱해 마이너스, 둘이 곱해 플러스. 여기 원래 극값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그치? 마마 뿔로 바뀌니까 5에서만 극값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응. 하나 더 있겠지? 여기 요거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3과 5)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처럼 하긴 하는데 이번에 함수가 이렇게 가버린 거죠. A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뿔마 뿔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그치? 그러면 둘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만 3에서만 극값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 여기서 극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진짜 별거 아니었던 문제인 거야. 너희 조금만 연습하면 20번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맞출 수 있어. 여기가 어려웠던 포인트는 두 개거든? 고양이 논타인데 먹이 두 개를 줘. 첫 번째는 요거 있잖아. 얘 분석하는 거. 그치?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막 수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안에 있는 거 도함수네? 하면서 도함수의 성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그러면 이 전체는 증가함수네. 증가함수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한 군데에서만 부호 변화가 생기네. 그치? 그 이거를 얘랑 곱해가지고 전체 도함수의 안에 들어있는 함수끼리의 곱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속도랑 가속도 부분은 172쪽을 한번 넘어가 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항등식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속도, 가속도에서 여기 172쪽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174쪽의 중요한 부분만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174쪽에 잠깐 가보면, 그러니까 174쪽 전에 요것만 하나 점검하자. 172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그 우리 정적분 했을 때 넓이 같을 때 정적분하면 0 된다 하는 상황 있지. 그거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속도가 속도야. 그러니까는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됐다. 6월, 9월 수능에서 평가원 시험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파트란 얘기야. 속도가 속도. 그치? 거기다가 두 번의 시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사전 문항이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문제 풀 줄 알면 사전 문제에서 하나 맞출 수 있어. 되게 완전 개꿀이다 생각하고서는 문제 이제 풀어보면 된다. 근데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관련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발문을 한글로 돼 있는 걸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는 게 잘 안 돼서 이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이 파트가 좀 자신감이 생길 거야. 그거를 이제 좀 연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할 테니까 오늘 배운 데까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확통모 열심히 풀고 그리고 오늘 배웠던 평가 문제들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요일에 평정 더 풀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재작년 9월달 모의고사 풀게. 그리고 수능 문제도 좀 풀어봐 미리. 그리고 한한수 좀 계속 따라오고 한한수 370쪽까지 풀라고 단톡방에 올리긴 했는데 좀 풀 게 많지. 그래도 좀 잘 따라와줘.